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보형물 제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지만 혹시나 가슴이 너무 작아지거나 꺼지고 처질까봐 걱정돼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가슴 보형물 제거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크기와 모양을 보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형물 제거는 보형물 파열이나 구형구축 같은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새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되 다시 보형물을 넣고 싶지는 않은 분들의 경우 결국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주요 문제가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큰 가슴이나 인공적인 가슴이 싫어졌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등의 이유로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수 제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죠. 사실 첫 수술을 신체 조건에 맞게 좋은 수술법으로 잘 받으셔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 보형물 제거를 고민하실 필요도 없을 텐데요. 가끔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면 피부와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 직후에는 가슴이 꺼지고 약간 처지게 됩니다. 큰 보형물을 넣었었고 조직의 탄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하죠. 물론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모양과 탄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인체 내로 들어오면 우리 조직은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라는 섬유성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피막의 안쪽 면은 미끈미끈한 방수막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방법은 피막이 얇고 건강한 경우에 보형물 제거만 하고 피막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얇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피막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피막 내 공간이 유지되면서 물이 찬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피막의 조치를 취해서 그 내부 공간이 아물어 붙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 안에 안 쓰는 빈 공간을 남겨두기보다는 닫아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막이 많이 두껍거나 피막에 석회화나 유가종 소견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피막 안에 많은 물이 찼다거나 등의 확실한 피막 제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막을 가급적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막을 박리하여 제거하면 빈 공간도 아물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피막 제거, 특히 전체 피막 제거는 난도가 높고 위험성도 있는 작업이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열된 보형물 제거나 엘러간 텍스처드 보형물 제거는 피막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필수 사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피막을 소작하는 것입니다. 피막이 얇고 건강한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요. 피막을 박리해서 완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막의 안쪽 면을 고주파 소작기로 소작하여 피막을 수축시키고 공간이 아물어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조직도 수축되기 때문에 꺼지고 처진 가슴을 약간 리프팅해서 모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빈 공간이 아물어 닫히게 되므로 나중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이 공간에도 지방 이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형물 제거 후 가슴 크기와 모양을 보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가지방 이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방을 보형물이 제거된 공간 안으로 주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공에다 지방을 넣어봤자 혈액과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생착되지 않습니다. 지방이식을 이용한 가슴 확대 첫 수술의 경우 피부 및 유선 조직 및 그리고 대흉근 및 이렇게 3개 층에 다 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보형물 제거 후 동시 지방이식은 보형물이 들어있던 층, 즉 들떠있는 층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층에만 이식해야 합니다. 보형물을 감싸고 있던 피막을 제거하거나 소작한 경우에는 그 층이 서서히 아물어 붙게 되므로 몇 달 후 2차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층에도 지방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3개 층에 다 이식을 하게 되므로 2차 지방 이식 때에는 좀 더 많은 지방을 이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형물 제거와 피막 처리만 하고 몇 달 후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술 횟수를 줄이려면 보형물 제거, 피막 처리,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은 해부학적인 이해, 수술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미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지방 이식으로 보형물을 사용한 정도의 가슴 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의 경우 지방을 이식할 수 있는 층이 한정되어 있고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과도하게 주입하면 지방 세포들이 뭉쳐지게 되고 영양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잘 생착되지도 않고 지방 괴사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만 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 보형물이 들어있던 공간 내에는 지방 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할 수 있는 양이 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경우보다는 볼륨 효과와 모양 개선 효과 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수술이고, 보형물 제거 후에 작아지고 꺼지고 처지는 가슴으로 인한 상실감을 완화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추가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지방은 본인 자신의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 이식으로 보완된 가슴은 그냥 본인의 가슴처럼 완전히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형물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반복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에게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최종 해결책이 되기도 하죠. 단점으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할 수 없고 주입한 지방의 50% 정도가 흡수되기 때문에 한 번의 이식으로 보형물만큼의 볼륨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있겠고, 허벅지나 배, 옆구리 등의 부위에 사용할 만한 지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마른 분들의 경우 필요한 지방량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 수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보형물 제거 후 가슴이 약간 처지거나 꺼지는 경우에는 피막 소작술과 지방 이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원래 처짐이 있던 가슴에서 보형물이 제거되면서 더 심하게 처지게 된 경우에는 처진 가슴을 올려주고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가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슴 거상술을 하면서 크기 감소와 꺼진 윗가슴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 이식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형물 제거 후 작아지고 꺼지고 처진 가슴에 대한 보완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절한 피막의 처리, 정교한 기술을 활용한 지방 이식, 처진 정도에 맞춘 가슴 거상술을 시행하면 보형물 관련 문제도 해결하면서 예쁘고 볼륨감 있는 가슴을 만들 수도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계획, 그리고 수술적인 노하우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경험 많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